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 모니터용 전원 공급 장치인 립스보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립스보드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브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과 AD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그에 대한 전부 다 해석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의 SMPS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토 방식이죠. 220V를 인가하면 5V와 12V가 바로 출력이 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오토 방식인데, TV라든가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스탠바이 형식은 뭐냐면 220V를 인가하면 대기 전원, 즉 스탠바이 전원 5V만 나오고 있다가, 그죠? 사용자가 어떤 액션 파워 버튼을 누를 경우는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해서 PFC와 RC 회로를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이 출력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TV SMPS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니터 쪽에 전원 관리 립스보드를 한번 우리가 터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TV SMPS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 SMPS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고장 점검 및 테스트를 위한 지그 및 모니터에 대한 그 수리 팁을 몇 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공식 카페나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은 글쎄 그분들이 지금 수리 실력이 얼마큼 된 단계는 모르겠는데 사실 장비 욕심을 많이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장비빨이라고 들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연장이 많은 사람이 뭐 빠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장비를 마련하는 단계가 본인의 수리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불필요한 장비를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초보 시절에 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창고에 사장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그 장비들이 가격이 작은 거냐? 다 고가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몰래, 그죠? 뭐 가정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와이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몰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와보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 우리 지금 그 집안에서 쓰는 가전 제품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구형화가 돼버려요. 또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수리 쪽에 계측기라든가 이런 어떤 지그리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개선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만약 어떤 고객들이 고장 수리를 많이 갖고 와서 매장에 접수를 시키는 그런 단계라면 많이 사야 되겠지만, 배우는 단계라면은 일단은 최소한 장비를 많이 쓰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비 사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 경우에 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서 조금 우리가 무리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장비의 욕심은 수리하다 보면 다들 관심이 많아요. 그죠? 아, 나 저거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조금 자제를 하면서 장비도 보면요,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좀 우리가 따져서 사야 돼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식 카페 같은 것도 뭐 같은 경우도 장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참조해서 또는 구글링을 해서 장비들을 점점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그죠? 사면은 여러 가지 장비 사는 것보다 하나 사면은, 그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장비 살 때 많은 개선 포인트를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공급이 원활하 하냐. 물론 국내 업체라 그러면 국내 AS망을 갖고 그런 대리점이 있다면 좋은데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저는 국내 거를 많이 쓰는 편인데,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해더라도 부품 자체를 원활히 수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사실은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정밀도 차이지만은 그 정밀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툭 따져보니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는 갖춰야 되겠죠.
장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배운다, 수리를 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은 이 우리가 능동 소자 중에서 전자 IC들은 발진 스위칭하는 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압만 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파형을 측정해서 이 파형이 왜곡됐다, 아니면 파형이 정상적이다 판단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소자를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파형 측정 장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갖춰야 될 기본 장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에 그죠? 우리 기초 강의들을 좀 쭉 붙여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요 근래 또 몇 개 장비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근데 참 그것도 이게 좀 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병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예, 어떻든 간에 수리를 하려 보니까 빠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그가 없이는 작업 공소가 너무 많이 그 할당이 되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수리를 하다 보면 시중에 완성품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지그들인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죠?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만든 장비들이 많아요. 이걸 왜 만드냐면은 그죠? 사실은 그래 빠른 점검 및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이런 것이 완성품들이 없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두 개 장비를 하나로 합치면 편리하겠다. 아니면 이 장비를 이렇게 좀 약간 개선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지그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이 한다 그러죠. 다이라는 것은 이제 do it yourself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은 그죠? 아무래도 수리할 때 이 점검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죠? 수리하는데 작업 공수를 우리가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그들이 우리 생각대로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중에 완성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쓰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니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여러분들이 개선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실력이 뭐 이렇게 뭐 고수해서 이런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개선해.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 정리도 하게 되고 빠르게 어떤 시점 어디 위치에 있는가 빠른 이런 나름 로케이션 관리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수리라면서의 어떤 경험이다. 그죠? 나름대로 내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만서 저 사람 뭐 대단하게 너무 고수 아니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고수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선 포인트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만들면 돼요. 한 번에 만들어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실패해서 갑자기 전화 오는데 뻥 터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실패 요인들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지그들을 만들면 여러분들 난 지금 그 공식 카페에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좀 잘 만들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론 단계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 보도 수리를 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의 내용들을 우리 그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 알아야 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나 혼자만 알아야 되면 제가 이런 강의를 올려놓겠습니까? 답답한 분들의 어떤 그런 심정을 이해했고 제 초년 시절을 이해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강의를 좀 해보자 해서 하는 그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카페 그 회원님들은 수리한 내용이라든가 또 좋은 어떤 인터넷상에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자료다. 뭐 요즘에 노트북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구글링해서 그죠? 어떤 나름대로 좌표를 좀 갖다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는 못 살아가요.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식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시간을 내서 이게 강의 지금 자료를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저 10분의 1이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넋두리를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그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모니터 수리나 TV 수리하게 되면 보통 뭐 데스크탑을 그 부팅을 해갖고 윈도우를 띄워서 연결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 간단한 지그 지금 요 하나 지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은 출장 가서도 그죠? 모니터 불량인지 아닌지를 뭐 출장 나가시는 분 저는 출장을 안 나가지만 또 영세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출장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데스크탑을 갈고 갖고 노트북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에이징 지그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가면 바로 화면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그들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제가 하다가 불편하다 보니 개선하자 해서 만든 게 이런 거고, 두 개를 갖고 할 거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그가 나온 거죠. 또 이런 장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은 전화가 와서 이런 지그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지그들이 이거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거니까 이게 다른 사람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드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런 지금 우리가 모니터 립스보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백라이트나 LED 백라이트 지그들은 이미 시중에 완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사도 좋지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 강의할 때 먼저 이걸 만들려면 인버터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CFL 또 LED 백라이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부품이 뭐냐면은 인버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만능 LED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건 많은 다양한 이런 그 포트들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요즘 나오는 이제 인버터라든가 만능 그 LED 컨버터 드라이버는 전부 다 6핀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6핀짜리. 그리고 핀맵도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핀맵을 우리가 뭐 보통 보면 같으니까 그냥 외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 때 이 동작 원리는 같다 그랬죠. 인버터든 드라이버든 동작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SMPS로부터 12V를 받든가 이렇게 개별 타입 같은 경우는 아답터로부터 12V 전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VCC가 있다면 반드시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버터 동작할 때 VCC 그라운드는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펄스 발진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 VCC가 들어간다 해도 이 PWM이 동작 안 된다 그랬죠. 이 드라이버라든가 인버터 PWM은, 그죠? AD 보드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지 얘가 펄스 발진 한다 그랬죠. 온오프 시그널이죠. 온오프 시그널이 안 들어오면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 AD 보드를 붙여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12V 라인에다가 10kV 저항을 붙여서 전압 강화를 해서, 그죠? 여기 지금 온오프 단자에다가 요 케이블에다가 12V를 저항 한쪽을 붙이고 한쪽을 여기 온오프 라인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뭡니까? 신호를 갖다가 온오프 신호를 강제적으로 PWM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죠? 아답터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여기다 연결하면 바로 켜지겠죠. 예. 그래서 AD 보드가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장 나가서도 요거 하나 갖고 가면 우리가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핀맵은 보면 항상 같아요. 6핀인데 보통 1번, 2번이 VCC고요. 3번이 온오프, 4번이 브라이트니스, 5, 6번이 그라운드입니다. 그죠? 이걸 못 외웠다 그러면 여러분 체크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디지털 테스트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자, 핀에다가 여기 콘덴서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극에다가 흑색 리드몽을 대고 적색 리드몽을 여기다 댔을 때 부저음이 울릴 때 거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 플러스에다 대고, 그죠? 흑색 리드몽을 적색 리드몽을 댔을 때, 그죠? 적색 리드몽을 댔을 때 벨이 울린다면 걔가 뭡니까? 걔가 VCC예요. 그죠? 왜냐면 12V가 들어가서 항상 이 튜닝 콘덴서를 거쳐서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전원이 들어가는 전자소자 그 전원소자 앞뒷단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있다. 이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도 반드시 이 콘덴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AD보드에 12V 아답터 타입에 12V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면 뭡니까? 바로 거기 12V 받는 입력으로 받는 콘덴서가 바로 앞에 존재를 합니다. 바로 그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왜? 노이즈를 갖다 필터링 해주고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콘덴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콘덴서 플러스 단일되고 되는 거죠. 그럼 온오프 라인은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러면 나머지 그 뭡니까? VCC하고 그라운드하고 그죠?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선이 남았단 말이죠. 그죠? 두 개선이.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처럼 여기다가 이게 12V 라인이죠. 이게 녹색이 요 빨간 선이 12V VC에서가 이 저항 한 속은 연결하고 한 단자를 지금 선이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여기 선이 거기다 접해가지고 돼서 백라이트가 바로 켜지고 뺐을 때 아답터를 뺐을 때 꺼진다면 그게 온오프 라인이고 넣는데 계속 켜지고 있다. 그건 이제 브라이트니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이 보통 핀맵이 같거든요. 그죠? 그 1번에다 VC 연결하고 5번에다 그라운드하고 3번 있죠. 3번 이 노란색에다가 10kg 저항을 달면 된다. 이 핀맵이 거의 같습니다. 그죠? 1, 2번 VCC, 3번 온오프, 4번 브라이트니스, 5, 6번 그라운드 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했을 때 이제 요런 이제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납땜한 부분은 쇼트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수축 튜브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필요하시다면 그죠? 12V 여기 아답터가 들어가는데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어서 그죠? 완성품은 온오프 스위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렇게 완성품을 산다는 것보다도 뭐 주문할 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작으로 다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지금 아마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 뭐 저기 뭐 LED 모니터인데 무슨 이게 그 CCFL 백라이트가 뭐가 필요 있어? 그 옛날 게 수리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죠? 네. 자, 뭐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왜 안 들어오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꾸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수리란 말이죠. 그죠? 요렇게. 자, 동영상 한번 봅시다.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제작한 백라이트 캡을 여기다가 노란 선에다가 12V 10kg 저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CCTV 업체에 제가 거래를 하는데 거기서 많이 지금 오는 것들이 다 LCD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백라이트 분량도 많더라고요. 그럼 오면 막바로 이 백라이트 테스트부터 합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제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답터를 꽂으면은 그죠? 아답터를 꽂으면은 불이 들어오면은 얘가 정상인 거고 그죠? 불이 들어왔는데 정육점점 빨간색이다. 그럼 걔는 다크핸드 현상이란 말이죠. 얘가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요 CCF를 갈아줘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죠. CCF의 동작 조건이 뭐냐? VCC 그라운드 온오프다. 그죠? PWM 동작하기 위해서 온오프 라인이 필요한 거죠. PWM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금방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온오프 라인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서 12V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저항을 달아서 전압 강화를 시키자. 그렇게 하면 간지 들어가겠죠. 요거 이제 만능 LED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VCC 그라운드 온오프예요. 똑같단 말이죠. 이놈은 불량이죠, 지금. 예, 불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량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모니터에서 수리 들어온 걸 갖다 제가 일단은 불량 난 걸 떼고 갈고 이걸 테스트 해봐도 이렇게 불량이죠. 이런 만능 LED 컨버터도 많이 팔아요. 가격이 한 4,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케이블까지 다 주니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만능 LED 컨버터 같은 거 하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LED 모니터 물론 이제 TV는 안 되죠 이거 갖고 왜냐면 그 LED 패키지도 개수가 많고 얘가 전류 용량을 감당을 못해요. 된다고 얘가 나가버려요. 열이 나서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건 안 되겠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 있죠. 그 지그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10kg 저항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온오프 시그널을 그 3번 단자에다 준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안 만들어 보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죠?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TV 쪽에 그 우리가 LED 점검하는 거 아까 만능 LED 컨버터 갖고는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보급형 직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보통 TV들이 옛날에 이제 고급형 직화 방식은 LED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보급형 LED 드라이버 LED 그 발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전기 용량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 다 갖고 있죠. 가격도 참 이게 좋은 지그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TV 분량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소리는 음성은 나와요. 음성은 출력이 되는데 화면이 꺼멓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은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된다. 광원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죽다 보니까 쇼트가 나서 얘가 전원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죠? 빛이 안 나오니까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물론 올레드 TV는 관계없겠죠. 올레드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일 때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런 관계없죠.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올레드 TV가 아직 가격은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요. 모니터라든가 지금 뭐 이런 TV들이 지금 가정에 많이 보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지금 LED 발을 장착한, 그죠? 이런 것들이 LED 모니터에 TV라든가 QLED TV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요거 갖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패키지 분량을 찾아서 교체하거나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거를 완성품을 그냥 사다가 가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물론 새 걸 갈면 좋겠지만은 따져봐서 분량이 아니라 그러면 이 패키지 하나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패키지 하나 이게 분량 난 거 중에서 하나 가는데 글쎄 뭐 아직까지도 뭐 수리한 사람들은 뭐 저한테 나갔다 오지 않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수리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예전에 뭐 그 립스보드 2차 단에 콘덴서가 3개 중에 하나 나갔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보통 하나만 갈죠, 그죠? 근데 그 하나가 가는 것은 안 된다. 왜냐면 그 하나가 나감으로써 옆에 있는 놈들이 걔를 대신했기 때문에 걔도 용량 감퇴가 먹었다. 그런 측면에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건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게 LED바가 요쪽에 하나가 2개가 패키지가 분량이 났다 그러면 이걸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갔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여기가 열화가 지배적으로 많이 됐다. 그죠? 그러면 딴 것 쪽으로도 데미지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갈아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열화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패키지만 그냥 갈아줍니다. 그죠? 핫플레이트로 갈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요 했을 때 우리가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 전압. 갈고 나서도 전압이 이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전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갈아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LED 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해서 분량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필수 장비 중에 하나죠. 필수 장비 중에. 가격도 뭐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TV라든가 모니터 수리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LED 보통 패키지가 보통 3V짜리 쓰는데 뭐 간혹 뭐 6V짜리 쓰고 이게 3V짜리 많이 써요. 그죠? 그럼 이 패키지가 몇 V짜리인가를 알래도 이걸로 보면 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만약에 LED 패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그죠? 9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체크했더니 27V가 나왔다. 그럼 27V 나누기 9개 하면 뭡니까? 3V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온 볼트를 갖고 요 LED 개수로 나누게 되면, 그죠? 평균값을 나누게 되면 뭐 2.7V가 나왔다 그러면 반올림 해야 되겠죠? 그럼 3V가 되잖아요. 그래서 LED 패키지가 3V형인지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LED 패키지를 가는데 이 규격이 아무거나 갈면 안 되죠. 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단 말이죠. 그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어. 패키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요 가로하고 요 세로 사이즈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요 맞는 규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이 규격을 모르겠는데? 모르게 뭐지?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우리가 장비를 하나 개측기 얘기했죠? 예? 요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로다가 가로 세로 재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주문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하시면은 계측기를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스킵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모니터가 들어와서 그 한번 제가 이 점검하면서 한번 찍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모니터는 LED 패키지 분량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TV 쪽인데요.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이 장소 좀 좋은 장소에다가 특히 액정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도광판이라든가 이런 반사 시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가능한 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반사 시트가 하나 나오죠. 여기 지금 뭡니까? 이게 확산 렌즈죠. 확산 렌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지금 이 LED 이 백라이트 테스터기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죠? 여기 전원을 찍게 되면, 그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소자가 LED는 찍게 되면, 그죠? 자, 불이 한 번에 들어오죠. 근데 LED 패키지 하나가 서서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온다. 그게 불량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지금 TV는 패키지 불량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메인보드 불량이었습니다. 그죠? 다 잘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아예 하나가 쇼트돼서 안 들어온다든가, 그죠? 들어오는데 얘는 반짝 들어오는데 얘는 서서히 들어온다든가, 그건 진행성 불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LED 바를 아까처럼 통째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만 갈 거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에 쓰는 겁니다. 개별 테스트 할 때 여기다가 요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되면 이게 개별로 두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뭐 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찍어 보세요. 요즘 나오는 지금 요 LED 바 테스터기는요,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내가 불편해 가지고 제가 스위치를 만든 거거든요. 요즘 지금 알리 쪽에 한번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요즘 나오는 그 LED 바 테스터기가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더만요. 근데 저게 불편하다 해서 개선을 했는데 그게 내가 구매한 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이제 스위치가 달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봉이 쇼트 되더라도 아마, 그죠? 나름대로 다 보호 회로가 있어 갖고 얼마간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게 쇼트 된 상태로 전원이 지금 보통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전원 스위치가 이번에 나온 거는 개선돼서 달려 있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사시면 좋겠죠. 예. 샀는데 또 사지 마시고요.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네온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그죠? 네온 스위치는 이제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온 램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등이 켜지니까 알기 쉬우니까 그런 걸 달아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CFL 연장 케이블을 하나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만드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백라이트 테스트 할 때 이 짧아가지고 고생 많이들 하시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연장 케이블 하나 만드시는데 CCFL 고화 케이블을 이게 인터넷은 팔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화 케이블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 리드 선을 하게 되면 이게 부드럽지도 않고 이게 피복이 벗겨 잘 끊어집니다. 그죠? 얘는 뭐냐면 이 겉이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요. 이 400덥씨까지 견딥니다. 열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CCFL은 고압 케이블 15,000V 가기 때문에 이 케이블, 이런 케이블, 피복을 이 실리콘 재질을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CCFL 테스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장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짧으면요, 갖다 끼다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저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장 케이블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점검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하고 쉽게 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만들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리드선 갖고 만드는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이렇게 CCFL 고화 케이블을 구입해서 이렇게 양단에 암수 만들어 가지고 끼시면은, 그죠?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CTV 업체에서, 아마 CCTV 업체에서 업체에다 모니터 대여를 많이 해주나 봐요. 뭐 몇백 대씩. 그죠?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백라이트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해서 백라이트 분량이라 그러면은 이제 백라이트는 사실 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백라이트 한번 교체해 봤습니까? 이거 이 액정 뜯어 가지고 이 잘못하면은 액정 뜯어낼 때 여기 지금 패널 보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 보드하고 붙어 있는 그 TCP라는 그죠? 그 플렉시블이 떨어지면서 라인 디펙터 화면이 검게 안 나오는 줄무늬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예전에는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솔더링 하겠어요? 그건 솔더링 하는 타입이 아니라 ACF라는 테이프를 붙여서 그죠? 그 우리가 그 열로다가 쪼여서 걔를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면 헤드에도 잘 안 붙어요. 그죠? 공부 차원에서는 여러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액정 가리 할 때 액정 이 CCFL이나 LED 백라이트 교체할 때는 우리가 가격을 더 받습니다. 할 거야 말 거야 yes no 그러면 yes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을 한 2만원 선 더 붙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요령이 있어서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그 TCP를 찢어먹는 경우 또는 액정 그라스에서 TCP 한쪽 부분이 납된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왕왕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액정이죠. 여기 패널 보드예요. 그죠? 여기 액정이고 이게 패널 보드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TCP를 붙어 있단 말이에요. TCP를 이렇게 여기 액정 그라스에 뜯어오면 여기 회로가 있어요. 여기도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납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TCP라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가 양쪽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열과 압력으로 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 이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는 도전볼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느다란 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회로가 있는 회로는 이 구리선에 되어 있잖아요. 이 도전볼이 파괴되면서 여기 솔더링이 되는 거고 여기 회로가 없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은 얘가 이 양면 테이프가 녹으면서 얘가 경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솔더링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납땜으로 한다? 예전에는 했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탭 수리하는 장비가 몇 억짜리 장비가 있는데 이거 갖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의뢰하면 좀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불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안 되니까 TV나 모니터 수리할 때는 특히 액정 드러낼 때는 그죠? 흡착기로 잘 조심해서 그죠? 훼손 안 되는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TCP가 예전에 모니터 수리할 때 그 날라가가지고 모니터도 뭐 몇 개 무너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수리를 또 뭐 진행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죠? 어차피 이게 한번 당해봐야지 뭐 그다음부터는 고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연장 케이블 만드는 것도 수리나 점검 시간에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예. 일반 리드선은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모니터 립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면 기판을 쓴다고 그랬죠. 단면 기판. AD 보드 같은 경우는 뭐 열에 강해요. 왜냐면 유리섬유, 그죠? 유리섬유 있잖아요. 유리섬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립스 보드는 단면 기판, 폴리수지 기판을 썼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종이 재질 같은 그 거기에다가 이 패널을 갖다가 그죠? 합성에 적층해서 만든 기판을 우리가 폴리수지 기판 또는 단면 기판을 얘기를 하는데 열에 약해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가 많이 열화된 부분을 많이 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디솔더링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디솔더링 하는데 참 우리가 인두기하고 그 납흡입기가 할 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잘 빠지지 않거나 이럴 때. 단면 기판, 양면 기판 같은 경우는 디솔더링 툴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은 있어요. 근데 단면 기판, 립스보드 같이 생긴 단면 기판 같은 경우는 디솔더링 툴로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한 개 하는데 이거 갖고 작업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동시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디솔더링 툴로다가 작업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디솔더링 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죠? 인두기하고 납흡입기가 통합된 장비예요. 이게 그죠? 한 손으로 작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고가형 장비 같은 건 비싸요. 이게 한 60만 원대 합니다. 그죠? 저는 이 갖고 있는데 그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샀기 때문에 이 흡입력이 약하고 여기 잘 막히더란 말이죠. 이 청소하는 것도 아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저가형 디솔더링 툴을 하나 사가 요즘 잘 쓰고 있죠.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의 장점은 여기 컨트롤 패널, 온도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내가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얘는 뭡니까? 돌격 앞으로 온도 조절 센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때 많이 쓰는데, 그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네온 램프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끄고 쓸 때는 켜고 해서 하는데,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램프를 달아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고 퇴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LED가 들어오니까 저거 켜놔 내가 끄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나중에 화재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를 뭐 작업대가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달아놓게 되면 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매장에 그 전등을 끄면은 뭐가 퍼렇게 들어왔다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아까 지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지그 개선 팁이란 말이죠. 그죠? 하다 보니까 어디서 탄내가 좀 나요 이게. 보니까 계속 이게 켜져 있어요. 나도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바깥에 나갔었는데 이걸 켜놓고 나갔더라고요. 이거 안 달았을 때는 이거 불 나겠구나. 이걸 달아놓으니까, 그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 팁이다. 근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작업에 편리성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즘 나오는 이제 디솔더링 툴들은 흡입력이 강해서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죠. 여러분들이 장만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가형, 그죠? 이게 지금 한 5만원 하나 6만원을 모르겠는데 국내에선 좀 비싸고요. 해외 사이트에선 상당히 쌉니다. 그죠?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좌표는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얘는 흡입력이 상당히 약한데 상당히 강력합니다. 얘가, 그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쫙쫙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참 작업하기가 좋더란 말이죠. 근데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납이 튀기는 영향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납이 튀면 자기 몸에 날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흡입력이 강합니다. 이게 요거 안에 있는 잔납 제거하기도 좋고, 이 뚜껑을 열면 바로 나와 버리거든요. 얘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공간도 좁고. 그러니까 하면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뭐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관계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구입하게 되면 전원 스위치를 이게 달아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 립스보드거든요. 예. 자, 일단은 납이 오래되면 이제 산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납을 항상 디솔더링 할 때는 젤 프락스를 좀 발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좀 납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납들이 유연납보다는 무연납을 많이 써요. 무연납, 뮤가 아니죠, 무죠, 무연납은 뭐냐면은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40도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 녹슨데 왜 안 녹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유연납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연납을 쓰는데 무연납은 융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좀 예전에 유연납 쓸 때보다 한 40도가량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연납을 쓰는 관계도 있지만은 이제 3년 이상 되면 이게 납이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납이 산화가 되면 납이 잘 안 녹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방이 뭐냐, 이 플럭스를 갖다 도포라고 하시면 좋다.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적당량을 바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가형 디솔더링 툴로다가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이 압력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내 손이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톡톡톡 이래요. 그죠? 그럼 쫙쫙쫙 빠지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봐,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단면 기판, 양면 기판 있잖아요. AD 보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이 단면 기판들은 잘 됩니다. 아주. 그죠? 예, 잘 빠졌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납이나 납 흡입기를 하게 되면 이 납들이 잘 안 빠져요. 그러면 또 한번 이 재납을 해가지고 납 흡입기를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모니터 수리를 보통 많이 하실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저가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은 작업 효율성이라든가 디솔더링 시 굉장히 편리함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립스보드 쪽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뭐냐면은, 우리가 인버터 쪽에 FET가 나가는 것은 갈면 되지만, 이 트랜스가 단선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수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트랜스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그 CCFL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라고 그랬죠. 요즘에 LED 모니터는 이게 없으니까 관계없지만은 아직까지도 LCD 모니터를 많이 쓰죠. LCD 모니터, LCD TV를 많이 씁니다. 들어오면 갈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랜스가 똑같은 제품이면 관계없는데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면 갈면 안 되겠죠. 왜? 이 권선비가 틀리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초보자들은 모양이 비슷하래 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그건 아니죠. 똑같은 모델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죠? 우리가 권선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권선비를 알 수 있는 무슨 계측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보나마나 고가의 어떤 장비겠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여기다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할까?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버터 개조, 우리가 이 인버터 원리를 안다면 이 그냥 간단하게 개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갖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초보자분들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립스보드 쪽에, 그죠?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 분을 다 드러내버리고, 만약에 그게 드라이버 보드다 다 드러내버리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일명 빗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빗질 해버리고 인버터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그래서 요런 이제 뭐 그 사이즈에 맞는 뭐 립스보드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소형도 나와요. 그죠? 아까 같이 뭐 그 드라이버 LED 바를 켜주는 백라이트 그 파워 서플라이도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 소형이 있고 좀 약간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어요. 그걸 파니까 그걸 맞는 사이즈를 구입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버터의 동작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VCC 그라운드 온오프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PWM의 어떤 펄스 발전하기 위해서 AD보다도 온오프 시그널이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조할 때 포인트는 여기 지금 보통 우리가 6핀 단자는 1번, 2번이 VCC라고 했죠. 마킹이 엎드려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마킹이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1, 2번이 VCC, 2번이 3번이 뭐라 했습니까? 온오프, 4번이 브라이트니스, 5, 6번이 그라운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립스보드 핀에 보면 커넥터에 핀이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온오프라 아니다. 온오프랑 연결해 주고, 그죠? 그다음에 그라운드다. 그라운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V 12V다. 12V VC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지만은 이쪽에 책에서 12V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연결해 줘 좋다는 얘기죠. 그죠? 이 커넥터 핀이 아니더라도 연결된 회로에 여기에 핀 간격이 좁아요. 하면 쇼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연결된 회로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다음 땜질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요런 이제 살 때 배선형 케이블을 보통 줘요. 세 가닥만 주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VCC 그라운드하고 딤, 브라이트니스까지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모니터나 TV 이렇게 하면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게끔 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갖다가 어둡게 해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매장을 운영해 보면서 많은 고객을 했지만은 이거 화면 어둡게 좀 조작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화면이 어둡죠? 밝게 안 됩니까?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걔네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깔아줘야 밝기 조정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밝기가 왜 조정이 안 되냐? 배터리, 그죠? 아답터를 뺐을 때, 아답터를 연결했을 때는 관계없지만은 아답터를 뺐을 때 그 절전하게 해서 화면이 좀 흐려진단 말이죠.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밝기 조정 우리가 펑션 킬러로 할 때 안 먹어요. 소프트웨어를 안 깔았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도 어둡게 해달라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연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보통 VCC 그라운드 온오프 브라이트니스는 보통 연결 저는 안 합니다. 세 개만 연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저한테 컴플레인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기 ADJ가 브라이트니스거든요. 거기다 여기다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개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있는 여기가 인버터부잖아요. 인버터부. 이걸 갖다가 다 드러내야 되겠죠. 다 드러냅니다. 그죠? 이 커넥터는 커넥터가 다 제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제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샤시가 덮어져 있으면은 커넥터가 꽂을 때 애매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재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걸 남겨놓고 요 부분만 싹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여기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지금 립스보다 작기 때문에 소형 인버터를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드릴 천공을 해서 천공할 때는 특히 회로가 여기 쓰는 회로가 나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해가지고 여기 커넥터 쪽에 온오프 VCC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연결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오프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AD보드를 초보자는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온오프를 강제로 넘겨주는 건 뭐죠? 여기 210V 립스보드에 꽂게 되면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5V, 12V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하나, 우리 매장에 굴러다니는 스위치들 많죠. 한 단자는 온오프에 연결하고 하나는 여기 5V 라인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럼 누르게 되면 연결되죠. 5V가 바로 뭐냐,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이 테스트까지 한다. 이렇게 어부바를 해서 이렇게 개조를 했다 그러면은, 그죠? 얘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불량이라 그러면 또 다 풀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이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5V하고 그라운드 단자를 이 스위치로 연결하거나, 이것도 귀찮다, 점퍼스 하나 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들어왔을 때 이런 고장술이 들어왔을 때 테스트를 계속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 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에 메인보드에 보면 스위치 이런 게 핀들이 달려있죠. 커넥터 핀들을. 요걸 재활용하면 그냥 바로 꽂으면 되잖아요. 요렇게 안 돼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솔더링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테스트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다 해서 했어요. 간이 테스트는 안 했단 말이죠. 다 덮어놨는데 안 돼. 다 뜯을 때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뚜껑을 우리가 재결합하기 전에 반드시 간이 테스트는 한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덮고 나서는 풀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럼 인버터 개조 작업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인버터가 불량이에요. 트랜스 불량으로 해서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립스보드랑 하나 똑같은 걸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치가 다 맞질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얘를 드러내야 되겠죠. 인버터분을 드러내고 인버터 개조 작업하는 것이, 그죠?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그죠? 저가형 디솔더링 툴로 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돼서 산화된 것들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공식 카페 보니까 뭐 인버터 개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배워가지고. 그거 참 좋은 현상이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수리에 그 스킬업들이 좀 많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기초 강의부터 잘 들어가지고 한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자기한테 그 대가가 오게 돼 있죠. 노력도 안 하고 자꾸 뭐 어깨너머로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꾸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서 커넥터 부분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이 샤시 때문에 이 커넥터가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셋업으로 자르죠. 그라인더로 자르죠. 그거 참 우리가 아주 진짜 좋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요걸 이게 여기다 그냥 바로 꽂으면 되잖아요. 있는 자리에다가. 근데 여기다 있으면은 샤시가 여기는 막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이걸 또 잘라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재활용하면 여기다 바로 꽂으면 되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커넥터 이거, 그죠? 소켓을 다 떼어 버려야 되겠죠? 왜냐면 리드선을 빼기 위해서. 그냥 옆에다 붙여도 되는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스보드 크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소형과 대형이 좀 있는데 이건 소형,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돼. 크게 되면, 그죠?
삐져나오면은 샤시에 안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도 나와요. 소형도. 얘는 지금 트랜스가 두 개가 합쳐진 통합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 똑같은 게 나와서 이게 저 우리 FET 같이 품번이 딱 적혀서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은. 그죠? 저도 옛날 초기 전에는 모양은 비슷해 다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번호가 적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남바 갖고 주문하면 이걸 남바를 주문해 봤더니 뭐예요? 그러더라고. 셀러가.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품번인데 그 품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아 이게 아무거나 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풍기 갖고 달게 띄워주세요. 뛸 때 여기 회로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 보통 본 초보자분들은 괜히 힘을 자꾸 가하려고 그래. 힘을 많이 가하지 말고 그냥 힘을 빼시고 이게 납이 녹았나 안 녹았나 한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 된다 그러면 그때 뛰시라고. 그게 안 하는데 자꾸 잡아 빼면은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이 패턴들이 지금 이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게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나서 끊어졌다. 거기다가 우리 리드선을 넣는다는 자체는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능한 원선이 이 패턴이 살아있게끔 우리가 작업할 때도 많은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배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금 세라믹 인두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일명 막대 인두 2만원짜리 만원짜리 그거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고주파 인두기 그런 것을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건 괜찮지만 우리가 어떤 그 능동소자 전원 IC 같은 거 할 때는 그 아무래도 열에 많이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주파 인두기는 그 열량을 우리가 딱 계산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라믹 인두기는 돌격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죠? 열량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지명도 특히 이제 고주파인데 많이 쓰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할 수가 있냐 아니면 국내 AS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히터 같은 걸 구입할 수가 있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장만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전부 다 국산 장비가 많아요. 왜냐면은 AS 받기 위해서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인두기는 우리가 인두기 열풍기는 매일 쓰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지명도 있고 좀 좋은 장비를 사시는 게 좋은데 돈을 조금씩 저축해 놨다가 구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가지고 뭐 양면 테프가 붙이는데 양면 테프로 붙이면 안 돼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샤시에다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닿다 그러면 쇼트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글루건으로 그죠? 좀 글루건으로 좀 여러 방 싸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죠. 여기 지금 구멍 천공을 뚫었죠. 이 리드선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천공을 한 겁니다. 이 천공할 때 옆에 있는 사용하는 회로를 건드려서 하고 나서 이게 왜 안 되지? 사용한 회로 패턴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안 떨어지게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마음이 급해서 그냥 뭐 하다 보면 이것도 뜰려면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테스트 인버터가 정상인지를 그죠? 테스트를 하고 10kg장을 달아서 테스트하는 이상이 없으면은 달아줘야 되는데 그냥 동영상 찍다 보니까 그걸 못 찍었어요. 먼저 얘부터 테스트를 구입을 해드려도 셀러한테 구입을 해드려도 불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양품 다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불량이야 허탈하죠. 이거 뛸라면 또 정말 이거 짜증납니다. 그죠? 자 리드선을 바깥으로 이거 재활용해서 빼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뭐 천공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 부분은 지금 이 SMPS 쪽 파트 아닙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회로를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노출돼 있잖아요.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글루건으로 쏴주시는 게 좋고, 이 글루건을 쏘주면은 절연 역할도 있지만은 요게 납이 이 패턴에서 안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둬야 되겠죠. VCC 그라운드, 요 회로에 이 단자 연결하지 말고 이 단자와 연결된 요 회로에서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여기 하다 보면 뭡니까? 쇼트가 난단 말이죠. 납이 엉켜 붙어서,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연결된 회로에서 이 해주시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고지고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여기다가 하다 옆에 붙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같은 공통 라인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죠? 그게 공통 라인 아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컨덴서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고, 그죠? 여기 플러스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푹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CCFL 커넥터죠. 커넥터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작업할 때는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왜냐면 저도 요즘도 손을 막 디고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장갑을 끼면요 무지무지하게 저는 불편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간혹 이 인두기에 좀 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장갑 끼고, 특히 여름철에 장갑 끼면 더워서 참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게 딸리는데 습관이 안 되면요 참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장갑 게임에서 나는 장갑을 안 끼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예. 장갑을 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갑은 우리가 그 제전 장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전기 안 타는 장갑 있죠. 인터넷에 많이 파니까 그거 싸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 다 됐어요. 근데 모르니까 패턴을 끊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패턴들은 이게 수정용 그 칼이 있어요. 이런 거 끊어져 버리세요. 혹시 모르니까 뭐 안 해줘도 무방하지만. 패턴 수정용 칼도 있으면 좋죠.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카타칼로 해도 되지만 이런 걸로 하면 그래도 좀 작업성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스위치를 하나 연결했어요. 그죠? 그라운드 하나 온오프에 연결했고, 하나는 뭡니까? 5V 연결했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재활용 커넥터에 껐습니다. 자, 220V 인가하면 바로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5V, 12V가 나오니까 5V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바로 연결된 라인 타고 온오프 회로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PWM에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펄스 발진에서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12V 스위칭해서 승합을 해서 여기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겠죠. 얘가 뭡니까?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죠. 그래서 인버터라고 그러죠. 예. 자,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겠죠. 눌러야, 그죠? 5V 신호가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요놈한테. 예. 자, 신호를 줍니다. 이네블 신호로. PWM 스위칭 하겠죠. 예. PWM FET 공조해서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쪽 트랜스 1자 측에 넘겨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저 기준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2차 측에 건선비가 많이 감겨져 있죠. 15,000V가 이쪽으로 공급돼서 얘가 뭡니까? 아크 방전에 의해서 이 CCFL 형광등이 켜지는 거겠죠. 이제 원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까반전이 생기는데 이걸 다크엔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죠? 다크엔드. 이 수명이 다 된 거죠. 뭐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뭡니까? 이때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조립을. 네. 그래서 요렇게 간이 테스트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세요. 이걸 다 결합했는데 안 된다. 그럼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립스보드 단독으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았으니까 강제 신호를 그 PW 이네이블 준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달아서 5V 신호를 강제적으로 PW를 줄 때는 요렇게 하면 우리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CCFL 방식의 모니터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CCFL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또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뭐 LED 방식으로 LED 백라이트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LED 방식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CCFL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LED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CCFL 구입하는 가격이나 아니면 그 LED 바 구입하는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LED로 개조할 경우는 비용을 좀 더 받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LCDV에서 LED가 더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좋죠, 좋지, 그죠? 그 가격이 더 비싼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어떤 수긍을 하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CCFL로 그냥 해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LED 백라이트로 개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이 백라이트 개조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인버터 개조하고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버터 드라이버 강의할 때 알고 있죠.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죠? 이 LED 드라이버는 그죠? 트랜스가 없다. 왜냐면 트랜스가 없는 이유는 LED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리는 거지 원리는 같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LED 방식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액정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는데 초보자들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액정을 드러내면서 여기 보면 액정 글라스하고 패널 보드상에 여기 지금 무슨 플렉시블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뭐냐면 TCP라고 얘기하면 TCP인데 액정 글라스 여기도 회로가 눈으로 여러 확대 경우 루페로 보면 회로들이 다 있습니다. 이 회로들이, 그죠? 여기도 회로들이 있어요. 이거를 솔더링해서 납으로 붙인 게 아니라 이 ACF라는 그 양면 테이프 같은 성질의 이런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열과 압력으로 얘를 붙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드러낼 때 잘못하면 이게 얘가 찢어지거나 이게 TCP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솔더링 돼 이름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바로 이렇게 라인 디펙터라는, 그죠? 화면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라인 디펙터가 생깁니다. 액정 버려야 돼요. 이거 못 씁니다. 한 대 물어줘야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뭐 이거 우리 액정 그 백라이트가 나와서 갈 때, 그죠? 잘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TV는 더욱더 그렇죠. TV가 60인치다. 그 액정 값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할 때 이런 증상이 없었다. 어떻게 해요? 그죠?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액정 드러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흡착기 같은 경우는 대형 인치 같은 경우는 일반 이런 모니터 같은 흡착기는 안 되고 이 4개 정도 있는 흡착기 있죠. 가격이 한 20만원 이상 돼요. 좋은 거는. 비싼 건 한 30만원대 합니다. 근데 그 해외 구매 사이트에 보면은 글쎄 그게 성능이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10만원대 15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입을 해서 그런 거 할 때는 잘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치수가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은 이게 이 액정이 출렁출렁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양쪽이 이렇게 균형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액정이 깨져버리겠죠.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라인 디펙터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기 다루듯이 그냥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라인 디펙터 나오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그 손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지금 보면 자세히 제가 화면을 찍어 놨는데 여기 보면 이 회로대가 있죠. 회로가, 그죠? 이게 회로예요. 그죠? 이 금도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회로란 말이죠. 여기 이게 뭐냐면 허한 게 붙어, 이게 바로 ACF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자리예요. 이게, 그죠? 양면 테이프처럼 생겼단 말이죠. 이게 불량이 난단 말이죠. 이게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백라이트 갈 때 TV도 마찬가지, TV LED 패키지를 교체하거나 LED 바를 교체할 때 드러낼 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실수 크게 합니다. 이거 모니터는 그나마 나아요. 모니터는 가격이 좀 싸니까. TV 같은 거는 아직도 가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30만원 정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뭐예요? 고무 패킹 넣고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가죠, 그거. 그죠? 못 갑니다. 그거는 임시 방편뿐이죠. 예. 자, 개조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셀러한테 주문하게 되면 이게 오는데 보통 뜯어오면은 LCD 모니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LCD 모니터를 LED를 개조하게 보면 상에 두 개, 하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 나온 LED 모니터는 상에 하나 붙든가 좌에 하나 붙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짜리 사야 되겠지만 이건 두 개짜리 사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여기에 맞는 요 LED 바에 맞는 요 컨버터까지 같이 옵니다. 이렇게. 그죠? 요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요 안에 CCFL 들어간 요 CCFL 여기 CCFL 들어있는데 요걸 드러내고 여기에 얘를 붙이기 위해서는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내열 테프가 있어요. 내열 테프가. 일반 본드로만 붙이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이거 열 받으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량이 나겠죠. 이 열 전도성 내열 테프는 어떤 그 180도 이상까지 견딜 수 있고, 그죠? 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테이프이기 때문에 특수 테이프죠.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를 갖고 얘를 여기다가 이 샤시, 그죠? CCFL 안에 들어있던 샤시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그죠? 이게 필요하다. 이거 개조해 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는, 그죠? 여기 지금 폭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그 표준형으로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그 요런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그 CCFL은 우리가 뭐 최대 25,000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죠? LED도 수명이 뭐 어떤 사람은 영구적이다, 이게 영구적이 아니에요. 이게 LED 패키지가 더 CCFL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 그건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품질이 나쁜 걸 써서 그러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LED 형광등도 저가 가격이 싼 거하고 지금 고가를 쓰고 있는데, 역시 고가가 안에 LED 그 패키지가 좋은 걸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형광등도 제가 이제 싸구려를 구입했다가 나가서 고가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4, 5년 너끈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패널 쪽에 드러낼 때 이 나사들이 조그마잖아요.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나사통 있잖아요. 나사 보관통을 항상 이렇게 옆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죠? 이 뚜껑 있는 거. 왜냐면 이 조그만 나사들은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는 이걸 또 맞추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 보관통에 좀 이렇게 보관하시고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액정 드러낼 때도 여기 TCP가 있는 부분, 여기 TCP가 있는 부분을 이 드라이버 팁으로 건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TCP가 찢어지거나 떨어집니다. 여기 TCP가 없는 요 락 부분을 잘 조심해서 락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샤시를. 그래서 액정을 드러내시고요. 요 TCP 손상되지 않게끔 드러내시고 요거를 작업대 바로 놓지 말고요. 작업台좀 따로 빈 데다가 사람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지, 잘못하면 옆에 놓으면 툭 쳐가지고 떨어져서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있었어요. 이 바쁘다 보니까 옆에다 놨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뭐 하다가 여기다 드라이버를 떨어뜨린다든가 툭 쳐가지고 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매장에 얼마큼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손 닿지 않는 부분에다 이게 요런 걸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도광판서부터 반사 시트까지 이제 확산 시트가 여러 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맨손으로 하면 안 돼요. 고무장갑, 비닐 장갑을 끼거나 해서, 왜냐면 여기 이런 손에 대한 지문이 묻으면요, 이게 액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작업하느라고 이제 동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안 꼈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비닐 장갑 같은 거 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깨끗한 장갑을 제전 장갑 같은 거 끼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드러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 놨다가 다시 재조립할 때 써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요 CCFL 요 샤시 안에 CCFL 들어있지 않습니까? 걔를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매한 이 길이가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보통 판매할 때 이게 매인증이다 매인이 있으니까 그 인치에 맞는 걸 구입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열 양면 테이프를 우리가 LED 바에 붙여가지고 피복을 벗긴 다음에 여기다 잘 붙여줘야 되겠죠. 얘가 붙이면요 열에 의해서 딱 달라붙어요.
경화가 돼버리는 이 습관이, 이 습성이 있습니다. 얘가 딱 달라붙으면은 안 떨어져요. 잘. 나중에 뛸 때 이거 어떻게 떼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핫플레이트 있죠? 핫플레이트가 달궈가지고 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LED 바가 휘어져 버려요. 이게 바가. 그죠? 잘 떼야 됩니다. 이 열 전도성 내열 테프는, 그죠? 그냥 막 칼로 띄는 게 아니라 얘를 열을 좀 달궈서 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핫플레이트 다 갖고 있죠? LED 바 패키지 교체하기 위해서 그거 올려놓고 열을 좀 가한 다음에 쓱 떼어내, 아주 자연스럽게 떼어내야지. 그러자면 바가 휘어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또 아무래도 휜 갖는 건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액정 특히 조심해야 돼, 이거. 그죠? 여기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TCP가 손상되지 않게끔 아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카바까지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LED를 이제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 CCFR 방식이었잖아요. 이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가 LED 컨버터 드라이버를 얹어야 되겠죠? 요거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커넥터는 좀 내비두는 게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배선도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작 조건은 뭡니까? 온오프, VCC, 온오프, VCC,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드라이버 동작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 동작 조건은 이거예요. 그죠? VCC, 온오프, 그라운드입니다. 그죠? 이 세 선을 갖다가 여기다 커넥터에다가 립스보드 SMPS 쪽에 커넥터에다가 같이 연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버터 봤죠? 개조 작업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컨버터 부착 작업은 이렇게 이제 배선을 하기 위해서 다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고 여기다가 배선을 붙이시고, 립스보드 쪽에 이 배선을 뽑기 위해서 드릴로다 천공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천공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회로가, 쓰는 회로가 이 드릴로에서 나가지 않게끔 그 위치를 잘 잡아서 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공된 구멍으로 배선을 빼가지고 우리가 이제 납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르건으로 고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양면 테프 쓰시면 안 돼요. 열 때문에 떨어지니까. 뭐 구르건도 열 많이 받으면 뭐 이게 녹지만은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발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회로에 VCC 그라운드 온오프 라인 땜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이제 배선도 흔들리지 않게끔 이 구르로 한번 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배선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간이 동작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했다고 해서 이게 결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여기다가 온오프 라인 그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요건 간이 테스트라는 거죠. 그죠? 여기 한 선은 우리가 그 온오프 라인 연결하고, 한 선은 5V 라인 연결하게 되면 눌렀을 때 뭡니까? 5V가 타고 라인 들어가서 온오프 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드라이버 쪽에 PWM 이네이블로 공급되겠죠. 그래서 눌렀을 때는 여기 LED가 들어오고, 껐을 때는 LED가 꺼지고. 왜? PWM에 이네이블 신호를 넣었을 때는 PWM 동작을 하고 펄스 발전을 하고, 신호를 끊으면은 뭡니까? 펄스 발전을 중지하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인버터가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완료를 하죠. 자, 이제 동영상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테프 붙어 있는 것은 어차피 뜯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특히 이제 액정 분해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액정 분해할 때 TV든 모니터든 거기서 실수를 초보자들은 많이 저지르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걸 안 잘라가지고 분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테이프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예. 자, 나사를 항상 풀 때는 이 나사통하고 같이 움직여라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 줬죠. 이게 굉장히 노트북 같은 것도 나사 예전에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갖고 있으면 되는데, 특히 외산 같은 경우, 외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특수 나사들이 많아요. 근데 안 갖고 있으면은 안 맞는 나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사를, 뭐 이런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들이 흔하잖아요. 많이 수리하시는 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제거할 때 여기 TCP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다 드라이버 팁을 대고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봤습니다. 제가 초보자들. 이거 TCP 찢어집니다. 예. 락을 제거할 때도 좀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좀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로가 없는 부분이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죠? 네. 이제 모니터 같은 거는 좀 부담이 없는데요. TV 같은 거를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은 참 이거 굉장히 마음 떨리죠. 그죠? 뭐 50인치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이 내렸다 그러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지금 보면 특히 TV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실리콘으로 발라져고 잘 안 떨어져요. 요 틈새 공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노트북에 보면 틈새 공격하는 그 조그만 그 이 칼날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이용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흡착기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살짝 드러내서 여기가 어떤 실리콘 같은 재질로 이게 발 도포가 돼 있다 그러면 걔부터 살살살 제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죠? 요 부분을. 요거는 없으니까. 예. 또 여기도 락이 있죠. 예, 여기도. 네, 플라스틱 이 샤시도 이 락이 있어요. 특히 요거 할 때 잘못하면 똑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중고 모니터 하나 구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면은 알 것 같지만은 실제 여러분 작업을 안 해보면요. 몰라요. 이게 안 돼요. 작업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죠? 보고 해야 내 거 되는 거지. 아, 동영상에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하고 기억했다가 하면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연습 작업을 좀 해보셔야 돼. 그죠?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작업하다 보면 손님이 와서 중단에다 또 찍고 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요, 이게. 그죠? 잡음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찍는데 아침 일찍도 또 매장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좀 하는데 이제 혼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이게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실수 저지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이제 막 급하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비닐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실제 할 땐 제가 비닐 장갑을 끼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동영상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약식으로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특히 이런데 지문 같은 게 생기거나 이 매장에는 먼지들이 많잖아요. 먼지 같은 게 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특이하게 뭡니까? 여기 양면 테이프가 발라져 있죠. 이거 은박지가. 이게 샤시가 여기에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모니터가. 그죠? 이게 그냥 노가다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응?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니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분리. 왜 이게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나? 하기야 뭐 작업하기가 좋죠. 이런 것들은 더. 그죠? 여기 지금 반사 시트하고 도광판이 밑에 있죠. 예. 집에 혹시 그 뭐 매장이나 LCD 모니터 갖고 있으면 이렇게 LED로도 한번 개조해 보세요. 예, 개조해 보시면은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많이 되니까 일부러 뭐 중고 모니터 사지 마시고 매장에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이 CCFL 방식을 LED로 한번 이렇게 개조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그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죠. 예.
이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도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어요. 근데 보통 뭐 3M 거를 많이 쓰기는 쓰시더라고요. 저는 3M 거는 아닌데 글쎄 뭐 써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할 때 지금 이 커넥터 방향이 지금 여기 우리 립스보드 할 때 그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를 붙이거나 이쪽으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위치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커넥터 방향 이쪽인데 이 케이블 있잖아요. 이 커넥터를 이쪽 방향으로 붙이시는 분 있어요. 그랬을 때 뭡니까? 이거 뜯을 때 난감하죠. 초기에는 괜찮은데 그죠? 이게 딱 붙었다가 뜰 때도 잘못하면 이 LED 이 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립스보드가 어느 위치에서 커넥터가 들어가지 이 위치를 파악해서 모르시면 유성펜으로 거기다 마킹을 해 놓으세요. 그죠? 초보자 같은 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킹을 해가지고 이 뒤쪽에 이 다시 떼어서 붙이는 그런 불상사가 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CCF를 갈 때 이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또 에러를 먹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샤시를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자르면 또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반사 시트죠? 반사 시트. 도강빵기가 이런 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CCF보다 LED 바가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끼기가 좀 더 수월하죠.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라고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좀 따라 해보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편성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작업하는 걸 소비자분은 이렇게 복잡한 걸 몰라요. 그냥 단순히 끼고 갈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이런 과정들을 그죠? 어 우리 고객 중에 간혹 그 뭐 하면은 금방 뭐 되는 게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제가 오시면은 얘기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작업을 어떤 단계로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분께서는 간단한 걸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노가다 작업을 요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보면 제가 소비자한테 청구하는 금액은 이 작업비도 사실 안 나오는 금액이지만은 이게 어려우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 간단한 게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메인보드 수리든 뭐든 뭐 소비자들은 뭐 너는 기술자니까 간단하게 하겠지 하지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수리맨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작업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생해서 기계를 살려주면은 그죠? 뭐 이게 비싸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이거 해서 얼마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컴퓨터 이 가게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업체 그죠? 뭐 대형 업체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개인 수리들은 별로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뭐 CCTV 업체라든가 총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걸 많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개인들이 갖고 오면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죠? 근데 이제 업체에서 오는 사람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게 아니고 나는 못하겠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서도 소비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간이 작업대에다가 컴퓨터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수리하는 상황을 촬영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은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고 저거 하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이 간단한 건 이거 갈면 딱 끼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간이 작업대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 메인 작업대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조 작업대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 보여주니까 상당히 어떤 그 뭡니까 그 선전 효과가 크더라고요. 예? 역시 사장님은 참 섬세하게 하시네요. 그 칭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강의에 제 칭찬 조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결합해 주는 거죠. 나사통이 있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저게 떨어지더라도 덮개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튕겨나가지 않죠. 자 LED를 개조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 작업이 아니고 이제 개조를 해야 되겠죠. CCFL 방식이니까. 자 이제 그 인버터 부분을 드러내야 되겠죠. 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디솔더링 툴, 저가 디솔더링 툴로다가 하는데 이 납이 튀기죠. 압력이 세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납이 오래돼 가지고 산화돼 가지고 안 되는 게. 근데 젤 플러스를 좀 충분히 도포했고 하면 잘 떨어져요. 그리고 더 안 된다면 이거 디솔더링 툴 쓰기 전에 납으로다가 있잖아요. 인두로다가 이 실납을 가지고 해서 한번 도포를 해주세요. 그럼 잘 됩니다. 여기다가 납으로다가 솔더링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납이 녹지 않습니까? 새 납이 덮이니까 잘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도 그죠? 이 디솔더링 툴이 있으면 참 좋아요. 사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노가다 작업이죠. 솔직히 그죠? 이 한 번에 싹 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예.
자, 뭐, 이 동영상 강의 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1강부터 지금 5강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강의가. 그거를 시간 나는 대로다가,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죠? 한 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 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주든가, 인두기로다 해주면 되겠죠? 예. 여기 바로 피코 휴즈죠, 피코 휴즈. 예. SMPS에서 12V가 가는 부분이죠. 예, 이게 피코 휴즈가 있는 게 있고, 짬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걸고 치는 것들은 좀, 이게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열판들은.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죠? 깔끔하게.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컨버터를 얹어야 되겠죠? 예, 컨버터를. 여러분들 이런 작업할 때는요, 요 바이스 있잖아요, 바이스. 예? 바이스가 참 작업하기 좋더라고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요 바이스에 물려 갖고 하는데, 어, 이게 괜찮아요,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게 지금 LED 컨버터죠? 트랜스가 없죠, 트랜스가. 12V를 받아서, PWM하고 FET 공조에 스위칭을 해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그죠? 뭡니까? 이쪽 드라이버 그 커넥터로도 전달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컨버터들은 소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LED 바도 여기에 전류 조건을 충족하는 LED 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LED 바를 사게 되면 같이 따라와요, 이게. 근데 어떤 데는 또 어떤 업체 셀러들은 만능 컨버터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능 컨버터를 쓰면은 LED 개수에 따라서 열이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만능 컨버터 말고 다른 것들은 여기 점퍼선이 있어서 이런 거 할 때는 여기다 연결하시고 여기다 그런 점퍼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면은 같이 이제 LED 바하고 주문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딸려서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되게 조그마죠? 공간도 협소하고 그럴 때는 이런 게 좋은데
자, 여기 뚫을 때는 뭐 이쪽 부분은 뭐 인버터 부분이니까 천공할 때 관계없지만은, 그죠? 이쪽 빼낼 때, 여기 뚫을 때는 이 SMPS 쪽에 회로가 그 문제가 되지 않나를 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나갔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다시 또 점퍼선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일단 점퍼선으로 연결한다는 자체는, 그죠?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 노이즈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 원선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모니터 SMPS 하고 이제 일반 지그, 그 다음에 뭐 계측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수리 개선 팁 다 이제 오늘부로 완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강의를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들을 해보셔야 내 거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강의를 좀 정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1강부터 15강까지 굉장히 많은 그 자료를 만들면서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고생스럽게 들어서 내게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저한테도 보람 있는 길이다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일을 하는 동호인 아닙니까? 동호인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호인,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모인 단체를 우리가 동호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카페나 유튜브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동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전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회원들하고 공유를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그 모든 게 내만 같지는 않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땜질하고 가능한 요런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쇼트 방지라든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르곤을 한 번씩 쏴주는 게 좋겠죠. 이 선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정 작업을 해서 보통 그렇게 작업들을 하죠. 만약을 위해서 패턴을 갖다가 수정용 칼로다가 패턴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제 뭡니까? VCC 그라운드 온오프 라인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예. 회로하고 연결된 데에서 여기 간격이 좁다 보니까 연결된 데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VCC고요. 그죠? 예, 그라운드나 VCC는 패턴들이 넓습니다. 보통 보면. 예. 뭐 찾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마킹이 안 돼 있더라도 요 가느다란 선 여기 가는 게 여기 온오프 라인 두 개 중에 온오프 라인이죠. 하나는 브라이트니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조 작업은 끝났습니다. 개조 작업은. 사실 이게 뭐 업체를 몇 번 거치고 온 이런 모니터나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들을 안 해요. 그냥 대충 해갖고 오시는 분도 많고, 솔더링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그 프락스 성분을 TC로 다 세척도 안 하고 오는 것도 많고, 뭐 대충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도 그냥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깔끔하게 해주는데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다음 수리하는 사람도 좀 이 선을 그냥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컨버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포트만 빼서 끼우면 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줍니다. 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눌렀을 때 LED 백라이트 켜지고 꺼지고, 그죠? 온오프 시그널 여기서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깔끔하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CCFL 모니터로 LED로 개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있거나 매장에 있는 CCFL 모니터가 있다면 이렇게 LED로 개조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예, 어려운 건 없죠? 인버터나 드라이버나 같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리 입문자나 이제 이 수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대들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고장 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죠? 많은 계측기하고 솔더링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몸에 맞게끔 위치 선정을 한 겁니다. 자주 쓰는 장비는 좀 이렇게 내 팔에 안에 한 뼘에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좀 안 쓰는 건 좀 약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부분 바로바로 쓰게끔 많이 쓰는 건 가운데 집중해 놓고 안 쓰는 건 좀 약간 끝으로다가 배열해 가지고 라벨을 다 이렇게 붙여 놨죠. 부품들이 지금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지금 주요 쓰는 것만 이 전면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작업되고 이게 이제 남연기를 빼내는 이제 이런 닥트 시설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메인 작업대예요. 작업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작업대가 있고 보조 작업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로바로 여기서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BJ 장비도 있는데 모니터를 컴퓨터 저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그죠? 안 돼. 그래서 모니터도 이렇게 BJ 작업대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를 액정을 붙여놔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면서 작업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대 만들 때 이 작업성을 고려해서 위치 선정, 그 다음에 작업 편리성을 고려해 그렇게 만드시면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 작업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여기는 장비를 끄지 왔다 갔다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매장에 온 손님들한테는 또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에도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보조 작업대를 만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기본적인 작업은 거기서 하고 간이 작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메인 작업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100%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제 몸에 맞게끔 옷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맞는 그죠? 몸에 맞는 작업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작업대 만들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히 우리들은 이제 솔더링 작업, 디솔더링 작업 많이 하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연기, 배기, 환기구들은 잘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작한 건데 이 닥터 시설하기엔 돈이 몇십만 원, 최소한 3, 40만 원 들어가 이런 공간에도 견적을 내봤더니 뭐 한 6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뭐 현재는 뭐 나비연기에 그런 위험 요소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부품들을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계측기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납땜하면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 내 건강으로 들어간다면 뭐 1, 2년 하고 말 건 모르겠지만은 오래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환기 시설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장비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환기 시설을 환기가 이게 바깥으로 빠지게끔 해야지 안에서 돌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환기 시설에도 그 공기가 뭡니까? 그죠? 공기가 안에서 다시 돌기 때문에 내 코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빼서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통 보면 여기 해가지고 이게 내 코로 안 들어오고 요 바깥으로 요 매장 안으로 가게끔 해놓은 사람도 많더란 말이죠. 그것은 큰 오류다. 그죠? 그 결론적으로 매장 문을 열어놓더라도 환기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잔류 그 화학 성분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 통풍구 쪽 빼내야 된다. 매장 바깥으로 빼내는 그렇게 이
환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만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조 수리 작업 때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특히 이제 아답터 노트북 같은 거라든가 모니터는 아답터 거의 다 안 갖고 오세요. 그러면 뭐 12V짜리도 있고 19V짜리 24V도 있고 암페어가 뭐 3.5짜리도 있고 5A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죠? 뭐 그래서 제가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거 하나면 다 되게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 이런 점검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죠? 여기 안에는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위치 누르면 컴퓨터 켜져서 이제 여기서 간혹 오시면은 매장에 오시면은 이제 그 아까처럼 작업한 내용을 갖다 동영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USB에다 연결해 가지고 보여줘. 이 작업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바로 같이 시청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작업이 굉장히 쉬운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또 이제 뭐냐면은 어디 수리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 개소를 크게 촬영해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탔네요.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수리가 안 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그죠? 여기다 지금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스위치만 누르면 컴퓨터 부팅이 돼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USB 촬영한 걸 여기다 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인 작업들은 여기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모니터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려 그러면 보통 데스크탑에 연결하는데 여기 에이징 툴을 하나 해가지고 USB 포트 아니 DP 또는 HDMI, DVI, RGB를 다 테스트하게끔 여기서 해서 전원을 여기서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화면이 꺼졌다 켰다 이거 뭐 문제네요.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간이 작업은 여기서 하고 소비자를 이제 보여주는 단계는 여기서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이 안 된다 그러면 갖고 들어와서 이제 메인 작업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업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착안해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해하게끔 돼 있어요. 뒤에 나사만 풀면 이게 본체죠. 본체가 드러내서 그죠? 거기서 교체하게끔 돼 있고 뒤에 이제 환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뒤에 팬이 돌게 돼 있죠. 왜냐면 열이 나다 보니까 바깥으로 열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조해서 이게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자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매장에 오면은 참 뭐 아까처럼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여기다 다이에다 컴퓨터를 올려놓고 모니터 설치하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바로 연결하면 여기서 스위치 올리면 여기서 그죠? 여기 스위치 버튼 누르면은 부팅이 돼서 바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여줍니다. 또 간혹 오면은 매장에서 나 지금 메일 하나 보낼 거 있는데 사장님 수리하면서 메일 하나 뭐 좀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뭐 하나 점검. 그럼 여기 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 지금 무선 USB가 껴져 있기 때문에 자판하고 모니터만 갖다 주면 저 키보드하고 그 마우스만 갖다 주면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쓰게끔 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매장에 오시는 분도 기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간혹 또 프린터를 하나 좀 뽑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본체 켜가지고 여기다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다 프린터 제가 이제 레이저 프린터 조그만 게 있기 때문에 갖다 주면 프린터도 여기서 서비스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고객 서비스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 작업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수리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 얘기가 100%짜리 100점이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요런 거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승 발전시켜서 더 좋은 작업대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감안한 그런 걸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오토 방식의 SMPS를 한번 터치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TV SMPS하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탠바이 형식의 SMPS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모니터 쪽은 이제 다 기본 과정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의 SMPS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1강부터 쭉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SMPS 쪽에 이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올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쪽 기본 강의 쪽을 먼저 싹 훑으시고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